그러면 목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면 더 악화되는 건가요? 저희 관절 꺾으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소리 내면 좋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척추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면 다들 디스크, 협착증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질환은 따로 있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 질환은 정말 사지가 마비되는 질환이거든요. 인대가 딱딱해져서 그 딱딱해진 인대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사지가 마비되는 무시무시한 질환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설들이 있습니다. 인대가 딱딱해져서 골화되는 질환이니까 스트레칭해서 인대를 말랑말랑하게 다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수술 안 해도 된다, 스트레칭이 중요하고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는 쪽이 있고요. 아니다, 한번 딱딱해진 인대를 어떻게 물렁물렁하게 만들 수 있느냐, 수술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이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해서도 수술 불신론자와 수술 맹신론자가 부딪히고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 전문가가 있으셔서 이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오늘은 이제 디스크나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고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해서 여쭤보러 왔거든요. 과연 수술이 필요하냐,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느냐, 한번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제가 차분히 얘기 드릴 테니 앉아서 얘기 나눠보시죠. 인터넷에 보면 요즘에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포 마케팅하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정말 사지 마비돼가지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이거 한번 먹어봐라든지 이 운동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 시간도 제일 강력한 질문을 수준으로 시작할 건데요. 후종인대 골화증이 정말 무서운 병인가요? 제 대답은 1부는 맞고 1부는 틀리다입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이 이 경추 신경의 앞쪽에 있는 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지는 질환인데요. 신경을 많이 누르게 되면은 정말로 사지마비나 팔다리 장애 같은 무서운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렇게 무서운 질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 질환도 환자와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 보면 후종인대 골화증은 어쨌든 간에 증상이 없다고 해도 이건 언젠가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사지마비 오고 난 뒤에 수술해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 수술해야 된다고 겁주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거는 팩트인가요?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이 조금씩 자랍니다. 1년에 1mm, 2mm씩 자라서 이제 결국에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질환인데, 환자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목을 많이 안 쓰게 되고 운동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후종인대가 자라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증상이 없기도 하고요. 이제 많이 자라고 이제 크기가 커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한다는 건 틀리고, 보통은 이제 생기고 발현이 돼야지 수술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다고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또 유튜브는 인대가 딱딱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작은 충격에도 엄청 크게 다친다. 대답은 정답입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이 물론 크기가 작으면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은 척추 신경이 이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뒤에서 밀었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목이 과도하게 딱 신전이 돼서 젖혀진다든가 그러면 후종인대 골화증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신경이 이제 압박이 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팔다리 마비도 생기기도 하고 대소변장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무서운 질환을 맞네요. 크기가 크다 그러면 무서운 질환입니다. 크기가 작다 그러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질환이라서 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럼 지난번 시간에 디스크처럼 역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술할 필요 없다, 자연 치료된다,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 네. 인대가 말랑말랑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게 가능한 건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직 원인이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어서 단순히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늘려주고 인대를 말랑말랑하게 해준다고 병이 진행이 안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견인 치료하고 도수 네. 치료하고 이런 것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건 그러면 다 루머네요. 맞습니다. 루머입니다. 하지만 목을 많이 안 쓴다 그러면은 성장을 약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목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면 후종인대 골화증이 더 악화되는 건가요? 100%는 아니지만 목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목을 적게 쓰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그럼 레슬링을 한다든지 격투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네. 하면 훨씬 더 운동선수들은 후종운대증이 있으면 아마 그 일반인들보다 조금 정도 더 많이 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관절 꺾으면 뭔가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이 나는데 네. 그래서 그 후종인대 고라증 있는 사람이 목이 이렇게 뒤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소리 내면 좋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은 인대가 이제 뼈처럼 딱딱해지면서 운동 범위가 다른 일반인들보다 줄어듭니다. 뚝뚝뚝 소리가 나는 거는 그냥 관절랑의 그 액에 있는 뼈가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라서 좋아지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이제 막 하게 되면은 통증이 생긴다거나 팔, 손발의 저림 증상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후종인대 고라증은 뭔가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또 굉장히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증상이 어떤 게 있나요? 후족인대 고라증은 보통 이제 신경 앞에 있는 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지는 질환으로서 보통 척수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추 척수증의 증상이 많게 되고 디스크인 경우는 이제 피부 분절을 따라서 통증이 생기는데 경추 척수증의 증상은 피부 분절과 상관없이 통증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추를 잠그는 이런 미세 운동이나 이런 게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젓가락질이나 숟가락질, 뭐 글씨 쓰는 것들이 잘 안 되는 이런 기능 장애가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특징적인 증상은 피부 분절을 따르지 않은 통증과 기능 장애가 동반이 되면은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분절을 따른 통증이라는 얘기는 어떤 건가요? 피부 분절은 경추 이 레벨에 따라서 이 나가는 신경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신경은 경추 2번과 3번에서 나가기 때문에 3번 신경이 되고요. 3번, 4번은 이제 경추 4번 신경이 됩니다. 이런 신경이 디스크가 터짐의 눌럼에 따라서 이 신경이 관장하는 피부 분절에 통증이 생기는 게 디스크입니다. 후종인대 고라증은 뒤에 있는 인대가 전반적으로 굳어져서 이 신경이 눌려서 나오는 통증이기 때문에 후종인대 고라증의 위치와 피부 분절의 그 위치와 상관이 없이 통증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더 넓은 부위에 통증이 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디스크는 그럼 팔의 어떤 특정 부분이 특정된 아프거나 국한된 부분에 통증이 오는데 그러니까 손도 이렇게 여기만 아프고 저기만 아프고 이런 게 맞습니다. 있는데 후종인대 고라증이 척수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넓은 범위의 통증이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 디스크하고 비교해 보면 통증이 오고 시간이 좀 지나야 기능 저하가 오는데 후종인대 고라증은 통증과 기능 저하가 같이 오는 건가요? 보통은 후종인대 고라증이 이제 크기가 커지면서 통증이 생기고 이제 기능 저하가 생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온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능 저하가 생겼을 때 병원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온다고도 일정 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면 뭘 해야 진단이 되나요? 검사가 많잖아요. 엑스레이, CT, MRI. 일반인들은 비싼 검사가 제일 좋은 거니까 무조건 네. 응급실에 가서 제가 엑스레이 찍자고 하면 그런 거 됐고 MRI부터 찍어주세요 이런 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후종인대 고라증은 CT를 먼저 찍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대가 딱딱해지면서 뼈처럼 굳어지는 거기 때문에 CT에 더 잘 나타나게 되고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MRI를 찍어서 이 후종인대 고라증이 척수를 얼마나 누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MRI, CT 검사가 모두 다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병원에 돈을 벌어먹으려고 CT도 찍고 MRI 찍고 못된 놈들 MRI만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후종인대 고라증은 CT도 아주 중요한 질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후종인대 고라증의 수술 기준이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정도까지 되면 수술을 보통 해야 되나요? 후종인대 고라증이 크기가 이제 커져가지고 척추 간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고 그 정도 되면은 대부분이 환자분이 이제 통증이나 아니면 이제 근력이나 이런 저하나 이런 기능 장애를 일부분 정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환자분이 후종인대 고라증이 크기가 50%가 되지 않아도 환자분의 증상이 심하거나 이제 마비나 이런 기능 장애가 발생하면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 때문에 마비가 왔을 때 수술을 하면 네. 이게 회복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나요? 이것도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의 크기와 신경을 얼마나 몇 %나 압박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이제 환자분이 증상이 발생된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후종인대 고라증의 크기가 뭐 50%를 넘어서 60%, 70%, 80%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해도 예후가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리고 생긴 지 오래돼서 막 6개월 정도 됐다 이렇게 하면은 수술 이후에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할 때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보다 후종인대 고라증 수술을 하면은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저희가 이제 70% 정도는 이제 지금보다 이제 좋아질 확률이 더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수술 한번 하면 다시 재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재발할 수 있나요? 수술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술 방법이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서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는 부분을 다 제거를 하게 되면은 재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뒤로 수술을 해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준 경우에는 후종인대 고라증이 크기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만약에 후방 접근법으로 수술을 했는데 후종인대 고라증이 크기가 커진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수술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으면 후종인대를 다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거하지 않고 후방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확실히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앞으로 그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척수를 감싸고 있는 경막이 후종인대랑 완전히 달라붙어서 제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일부분에만, 이 한 부분에만 있으면 앞으로 수술을 해서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여러 마디가 다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으면 앞으로 수술해서 다 제거하면은 사실상 경추를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종인대 고라증의 범위가 넓고 분절이 많으면 이제 뒤로 수술을 하게 되고, 범위가 되게 좁고 그 좁은 부위에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수술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지난번에 디스크 시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히 진단하고 그 환자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는데 수술할 정도가 아닌 환자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당뇨나 연골 형성 유전자나 이 염증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서 생기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진 않아서 그냥 오히려 후종인대 고라증의 크기가 작으신 분들은 별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그냥 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후종인대 고라증의 크기가 크신 분들은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 CT 같은 거를 찍어보면서 이제 경과 관찰하면서 크기가 커진다거나 이제 증상이 생기면 특수적 치료를 하는 것으로 이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켜보면 된다고 진단받은 분들은 네. 병원에 얼마나 한번 오는 게 좋은가요? 만약에 후종인대 고라증의 크기가 작고 증상이 가벼운 통증이나 저림 정도만 있는 경우는 보통 약물 치료하시면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오셔서 CT를 찍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벼운 후종인대 고라증은 또 유튜브에 다른 여러 영상들이 나온 것처럼 막 사시마비가 되고 디스크보다 더 무섭고 그런 그렇지는 것까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범의 그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이상한 스트레칭이라든지 도수 치료받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죠? 정확한 진단이 첫 번째입니다. 병원 전문의를 만나셔서 CT랑 MRI를 검사를 하셔서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신경을 압박을 얼마나 하는지들의 정확한 평가를 한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이제 심한 편에 속하면 주저없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정하거나 이제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증상 발생할 때까지 마음 편하게 지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후종인대 고라증을 살펴봤는데요. 다른 모든 질환과 마찬가지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휘둘려서 공포를 가진다거나 불안한다거나 혹은 병원에 가서 정말 진단받으면 수술해야 되니까 난 병원에 안 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 박종혁 과장님 말씀처럼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라서 적절히 치료한다면 쓸데없이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의료 정보로 고통받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그날까지 쭉 팩트 체크를 위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팩트 체크 받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